1월 13일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직업병 발병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오늘 하루 전북과 충남 전역의 소돼지와 축산 종사자에게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입장과 관련해선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민주는 오늘 논평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어 경제 실패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의 유감이라며 파견법에 대해서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파견 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북과 충남 전역의 소돼지와 축산 종사자에게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시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와 구제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리고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농장 등 4만 5천여 곳의 가축과 축산 종사자들은 다른 축산농장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직업병 발병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가 설립돼 건강진단과 개선사항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 예방대책 합의서에 서명하고 노동법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교수가 옴부즈맨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반올림 측은 이번 합의는 재해 예방대책 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사과와 보상 문제는 아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스케이 박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 피해자를 대변하는 두 주체인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와 반올림이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오늘 최종 서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가 합의해 발표한 재해 예방대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종합 진단할 옴부즈만 위원회가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됩니다. 옴부즈만 위는 반도체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또 작업 환경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옴부즈만 위의 초대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수 교수가 맡았습니다. 재해 방지를 위한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도 정비됩니다. 조정위원장은 남은 두 문제인 보상과 사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조정 의제에 대해서도 조정 세 주체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올림 대표이자 피해자 유가족인 황상기 씨는
아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발 방지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시간이 길게 끌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재발 방지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과와 보상 문제는 삼성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어떤 말도 한번 못 꺼내봤거든요.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경기도 의회에 제출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보육대란에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법을 어기고 경기도민에게 빚을 지게 하면서까지 정부 일을 해주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경필 지사의 행보는 중앙정부의 책임 논란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논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네. 아니 예산이라고 하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은 법과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법을 막 어기면서 국가가 할 거냐 교육청이 할 거냐고 다투고 있는 거를 그야말로 자기가 나서서 의무도 없는 거를 개인 돈으로 하면 이해하겠는데 예. 경기도민한테 빚을 지어가면서 정부 일을 해주겠다는 거 정말 잘못이고요. 예. 폭탄 제거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예. 이거는 폭탄 제거는 폭탄 제거병이 하든지 아니면은 폭탄 던지는 사람 설득해서 폭탄을 못 던지게 해야지. 본인 어디 전방 초병이 나와가지고 폭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폭탄 제거하면 사고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을 정치화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준예산 상태인데 예. 지금 경기도 도지사가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불법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중앙정부의 책임 논란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논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저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이 당을 떠난 이후 12번째 현역 의원 탈당으로 주 의원은 장병환 의원과 함께 탈당합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여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호남 민심은 이미 제1야당인 더민주를 불신임하고 있다며 이것은 당의 호남특위를 만들고 호남 민심에 따르는 정치인들을 호남팔이라고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탈당 직후 안 의원이 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 8호 인사로 재정경제관료 출신이자 더민주 김철배 고문의 아들 김정우 세종대학교 교수를 발표했습니다. 더민주 측은 오늘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하고 국가재정 전문가인 김 교수가 당의 부족한 재정경제 분야와 정책 시스템의 전문성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4대강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 등을 거론하며 최근 몇 년간 재정 누수 규모가 수십조 단위로 늘었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국가 재정 지출을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명망가의 험지 차출론을 제기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 자기는 따뜻한 아랫목에 있으면서 남들 보고 밖에 가서 보초를 서라는 것은 경우에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험지 차출은 정치적인 명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명망이 있고 득표력이 있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하면서 누구를 갈아 말아야지. 자기는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있으면서 남들 보고는 밖에 가서 보초를 서라. 그거는 좀 이제 조금 경우에 안 맞는 말이다. 이어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따라잡을 수 있다며 이 지역의 주민들께 김문수가 언론에 알려진 것은 많지만 어떤 사람인지 직접 물건을 못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말하면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김문수가 언론에 알려진 거는 봤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물건을 못 본 겁니다. 자, 이제 김문수 예비 후보의 생각은 그러신데 아마 당에서는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격차가 나오자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는 원래대로 수도권으로 보내고 이쪽에다가는 최경환 전 부총리를 내보내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주말에 본인의 지역구 바로 여기 수성갑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구의 의정 보고회를 통해서 절대 자기 경산 지역에 출마했다. 대구 수성갑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성수대교 인근에서 북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전단 1000여 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있는 야산에서도 비슷한 유인물 150장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단에는 우리 존엄을 건드린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불세례뿐이라는 문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4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9.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준인 청년 실업률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또 이른바 신용카드 대란에 휘말렸던 2004년 8.3%와 세계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 8.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구직 단념자도 크게 늘어서 1년 전보다 17.7%인 7만 명이 증가한 46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르면 이번 달 말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제재 결의 도출이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지면 의장국 변수로 결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의장국이 어떤 나라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2.8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